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냐? 경제가 부러지면서 침체가 오는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하는 거냐? 장기물이 큰 폭으로 뛰면서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오는 거냐? 그렇게 돼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 그게 골디락스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없는 골디락스가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시카고 연은이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이달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결론만 먼저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자, 내년 이후 실질 GDP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CPI는 이렇게 잡힌다. 물가 하락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힌다. 이게 결론입니다. 완벽한 골디락스죠.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온지를 놓고 조금 어려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고서의 핵심 수단인 벡터 자기 회귀 모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VAR로 불리는데 어렵다고 유튜브 끄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게 굉장히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양말을 거꾸로 벗었고 술을 먹은 건 그날 아침에 와이프랑 싸웠기 때문이고 와이프랑 싸운 건 그 전날 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놨기 때문이고 이게 하다 보면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벡터 자기 회귀 모델을 돌리면 이 원인과 원인이 서로 주고받는 효과까지 계산이 되면서 일정한 결과, 즉 특정한 상황에서 와이프가 얼마만큼 화가 날 수 있는지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이 포착이 되면서 모든 변수가 종속 변수이자 독립 변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죠. 딱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VAR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VAR은 미래를 반영을 안 합니다. 과거 값이 이제 현재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계산하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를 쓴 분들은 현 상황에서 경제를 예측할 때 연준이 우리의 예측을 깨면서까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긴축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했다. 이걸 전제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무섭다. 이게 지금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독립적인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값 변화까지 변수를 넣어서 이 통계 모델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현재 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걸로 모델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쓴 두 분이 지금까지 긴축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영향을 더 미칠 것인가를 놓고 이 모델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긴축을 통해서 실질 GDP와 CPI 그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데요. 실질 GDP의 경우 지금까지 긴축이 에너지를 65% 썼고 아직 35%의 파워가 남았다. CPI에서는 75% 에너지가 소진됐고 CPI가 많이 떨어졌죠. 25%의 파워가 남았다. 노동시장은 40%의 에너지밖에 쓰지 못했고 나머지 60%가 남았다. 이런 결과를 냅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우리의 어떤 직관, 지금의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파워로도 GDP를 3%포인트 내릴 효과가 있고 CPI를 2.5%포인트 내릴 수 있으며 그래서 이건 24년 중반에 CPI가 2.3% 가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거는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로 변환하면 대략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타깃 2%가 된다. 이런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좀 더 깊숙한 강론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자면요. 시카고 연준이 예측을 한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거의 기준금리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지금까지 모델로 예측한 결과가 이렇게 예측이 됐고 실제치는 이거였고 이게 예측이 앞으로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확률적으로 중위값은 이 정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다가 금리 인상이 멈추는 만큼 그 효과가 좀 잦아들면서 이렇게 긴축의 효과가 페이드 아웃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에 미치는 영향,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영향을 줬고 이것도 효과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렇게 CPI는 다시 살짝 올라간다. 이것도 효과가 점점 잦아든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60% 파워가 남아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노동시장이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나오면서 강하게 나오다가 서서히 회복이 된다. 이런 게 이 보고서의 함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 연율 기준 미국 GDP 조금 떨어지다가 서서히 2% 정도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 CPI는 빠르게 낮춰지다가 옆으로 눕는다. 결국 2% 물가 성장에 2% GDP 성장을 하는 골디락스로 미국이 간다. 이게 시카고 연준의 결론이고 그 전제는 금리 인상을 더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긴축의 효과로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성장률 측면에서는 연말까지 경제가 식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남겨진 긴축의 효과 덕분에 남은 파워를 발휘하면서 지금 그냥 놔두면 경제가 골디락스로 간다. 이런 결론인데요. 물론 이 보고서는 이 통계 모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채권은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꽤 정확한 예측력을 보였다고 자평하는 모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우리는 이 모델을 100% 신뢰하진 않더라도 일각에서 나오는 골디락스가 이런 시나리오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 하나를 챙겨가자. 이 정도가 이번 보고서의 함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는 대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또 미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딱 나온다면 또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모델의 예측력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번 시카고 연준의 보고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필요 없다. 남은 긴축의 에너지가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일각에서 나오는 극단의 시나리오는 없다. 경기 침체 없이 골디락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즉 우리가 예측하는 이상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꾼 점이 컸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브랜베어 구독과 좋아요, 월걸러브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